네, 임하람 특파원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임하람 특파원님 개인적 사정으로 네. 인해서 오늘은 특별히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뉴욕 증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남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1일 대타를 맡는 유서남이라고 예, 합니다. 네, 예. 또 반갑습니다. 우리 해주시고, 또 우리 끝나고 나시면 또 원래 하시듯이 10분 또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선 어제 그 장 보면은 뭐 장이 좀 얇다고 할까? 계속 얇은 그 처피한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우선 그 주식시장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어제 어떻게 됐는지. 네. 오늘 미국 증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지수가 194포인트 상승하면서 소폭 상승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78포인트 하락으로 소폭 하락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23포인트 하락하면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GDP는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목을 잡았나 싶은데 자세하게 좀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 사실상 오늘 장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빅테크들의 어닝들과 그리고 GDP에 대한 발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오늘 특히 나스닥이 크게 영향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유로 주목을 하는 게 결국 메타버스라는 큰 빅테크가 사실상 어닝을 어제 잘 안 나왔기 때문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장중에서 메타버스가 페이스북이 25% 가까이 급락하면서 실질적으로 메타버스가 어제 전날 장 마감 후 예상 하회하는 실적 발표가 있었고 EPS와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특히 메타버스 시장 관련한 손실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과 특히 광고 평균 단가 매출이 높은 메타가 평균 광고 단가가 마이너스 18%가 전 쿼터 대비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은행들이 코엔과 키뱅크 모건 스탠리가 일제히 메타 투자 등급을 하향하면서 더 많은 폭으로 하락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 GDP 얘기하기 전에 지금 어제 정규장은 그런 이유였던 것 같고요. 지금 그거보다도 장 이후에 지금 상당히 나스닥 선물도 좀 빠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아마존이 20%까지 빠지고 있는데요. 우선 애플하고 아마존 그 실적 발표한 얘기 그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나스닥 선물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존이 장후에 어닝을 발표했고 이 이후에 갑자기 20% 가까이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90불대까지 무너지면서 어닝에 대한 불만감을 트레이더들이 많은 걸 표출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닝 자체가 많이 안 나온 것은 아닌데 매출이 127.1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 컨센서스는 127.76 빌리언 달러였고요. EPS 같은 경우는 0.28이 나왔는데 예상치가 0.2였던 걸로 매출은 살짝 미스했으나 EPS는 비트를 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 실질적으로 어닝들을 좀 더 보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27% 성장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로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이 예상보다 성장 둔화가 되었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가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컨센보다 미스가 컸습니다. 이제 시장들이 기대했던 이번에 4쿼터에 대한 매출은 155.75 빌리언 달러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존이 내놓은 가이던스는 140에서 148 빌리언 달러로 이제 중요한 거는 원래는 4쿼터가 크리스마스가 포함된 할리데이가 포함된 매출 기간이라서 원래는 이 기간 대가 가장 매출의 성장이 큰 구간인데 그때에 관해서 성장이 둔화될 것 같다라고 표현한 것들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 관련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관련한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존이 헐리데이에 대해서 특히 이제 휴일에 관해서 매출이 하락할 것을 예고하자 큰 폭으로 아마존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많은 섹터들도 따라서 동반 하락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애플은 그런데 예상치와 좀 부합하게 그것보다도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애플도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애플에 대한 얘기도 좀 자세하게 해주실까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어닝이 실질적으로 좋게 나온 편인데요. 매출과 EPS 둘 다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90.1 빌리언 달러로 예상치 88.76 빌리언 달러보다 살짝 높은 수치로 나왔고요. EPS 같은 경우는 1.29 달러 per share로 1.26 달러 per share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후에 약간 하락한 모습이 보여줬던 거는
애플의 주력 품목인 아이폰과 서비스된 매출이 살짝 예상치보다 낮았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이폰의 매출은 42.63 빌리언 달러로 예상치 43.21 빌리언 달러보다 낮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서비스 관련한 매출은 19.19 빌리언 달러로 20.1 빌리언 달러보다 낮은 매출이 나왔습니다. 다만 맥과 다른 매출에 대한 품목들이 예상치보다 잘 나와줬고요. 그리고 마진율이 42.3%로 예상치 42.2%를 살짝 상회하면서 지금 아이폰은 장후에 약간 보합세로 마무리가 되는 듯합니다. 예, 그렇네요. 애플이 그래도 애플은 지금 그 시간 외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보합 수준에 있는 것 같고, 이 아마존이 20%, 메타가 25% 이거 빠진 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애플이 좀 버틴 거에 그래도 다행이다. 제일 큰 데가 그래서 버틴 게 좀 다행이다 이렇게 봐주고,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실적,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그런대로 두 회사다 그런대로 괜찮은데, 지금 가이던스, 그러니까 4분기가 나쁘다는 거가 지금 주된 이유로 보는 거죠. 특히 헐리데이 맞습니다. 아마존 같은 문제고요. 경우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4분기가 특히 할리데이에 관련된 부분이라 좋게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좋게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염려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원래 가이던스를 내주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만 애플의 아이폰 14에 관해서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발표를 미리 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것 같아서 그나마 보합세로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기왕 그 실적 얘기해주고 계시니까 지금 인텔하고 크레딧 스위스, 그다음에 뭐 카르필라 이런 데도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이는 인텔 같은 경우는 매출은 미스했으나 EPS가 사실상 예상치보다 많이 나와줬는데요. 인텔의 어닝에 관련해서 매출 같은 경우는 15.3 빌리언 달러로 예상치 15.43 빌리언 달러보다 약간 낮은 수치가 나왔고요. EPS 같은 경우는 0.59 달러 per 쉐어로 0.34 달러 per 쉐어보다 많이 높은 수치가 나와줬습니다. 다만 가이던스 관련해서 매출을 굉장히 낮게 잡았는데요. 원래는 시장 컨센서스가 시장의 예상치가 16.62 빌리언 달러인데 인텔에서 내놓은 예상치는 14에서 15 빌리언 달러로 매출에 관해서도 낮은 수치를 내놨지만 EPS 관련해서도 예상치가 0.74 셋 달러 퍼 쉐어인데 인텔에서 내놓은 EPS는 0.2 달러 퍼 쉐어로 사실상 예상보다 낮은 컨센서스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장후에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재미나게 봐야 될 부분은 크레딧 스위스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오늘 정말 커다란 손실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섹터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4빌리언 달러에 가까운 손실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부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예고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은행 섹터들이 자신들의 예상치보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은 성적을 내놓은 은행들이 많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생각보다 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그 실적 얘기 잘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지금 헷갈리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GDP 같아요. GDP가 일단 좋게 나왔는데 이런 이 좋은 뉴스를 항상 요즘 나쁜 뉴스로 많이 이제 해석을 했잖아요. 그 연준하고 연결해서. 근데 우선 그런 시장의 해석보다도 GDP 자체는 어떤 거고 또 시장은 지금 시장별로 좀 다르게도 보이는데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GDP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줬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섹터들이 받아들이는 게 경기 침체 우려가 많이 약화됐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반응은 섹터별로 다르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일단 주식시장이 재미나게 다우지수는 오늘 올랐는데 나스닥이 떨어진 이유가 아무래도 이 GDP에 관련된 부분 같습니다만 결국 GDP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약화됐고요. 다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빅테크가 포함이 돼 있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어닝에 덜 영향을 받아서 메타버스나 아니면은 아마존이나 많은 다른 다른 큰 빅테크들의 어닝이 안 좋게 나와도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GDP 예상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와준 것에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재미난 건 달러 지수도 같이 오늘 반등을 해줬는데요.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한 이유를 CT 인덱스에서 예상하기로는 일단은 아마 연준이 조금 더 매파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모로 자산 시장의 섹터별로 반응들이 재미나게 다르게 나온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줬는데, 여기에 관해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은행들이나 아니면은 리서치 기관들에서도 아주 다른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이 2.6%로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빌린 시간이라는 평가를 해주면서 현 경제 상태를 과대평가한 GDP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쿼터 3에 수출 관련 성장이 14.4%로 높게 잡혔으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달러 강세로 이런 부분들이 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고요. FOMC에서도 여전히 긴축이 예고가 되고 사실상 금리를 조금 더 높게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디테일한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현을 써줬습니다. 다만 여기에 관해서 옐런은 재미난 의견을 다르게 내놨는데요. GDP가 잘 나온 것은 결국 경제가 잘 버텨주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고속 성장보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경제가 전환이 되고 있다. 투자가 그쪽으로 조금 더 전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면서 다만 나온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재정 정책들이 인플레가 더 크게 만들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일단은 옐런 재무장관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정부는 충분히 해결할 여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돈을 풀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을 돌려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2.4% 컨센서스가 그랬는데 2.6%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역성장이 어쨌든 좀 마무리 국면을 보인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잘 나온 주된 원인이 수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들 팽팽하게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월가 전문가들의 반응도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탐 헤일린 US 뱅크는 GDP가 결국 과거를 대변하는 수치였고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대표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레이더들은 GDP보다는 10월의 인플레 지표와 연준의 스탠스를 알기 위해 고용 보고서에 더 집중할 거라는 표현을 썼고요. 크리스 자카렐리 인디펜던트 소속은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것은 주식에 좋은 징조가 될 것이나 인플레이션이 아직 마무리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이 아직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한 표를 더 던졌고요. 찰스 슈왑의 리차드 플린 대표는 투자자들이 GDP 데이터에 안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노동시장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일자리 측면에서 강세가 있었고 소비자 지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신용카드 부채가 늘어났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저축률이 급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시장이 사실 엄청 헷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을 우리가 좀 보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빅테크가 나쁘니까 역시 조금 움찔하는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애플은 지금 플러스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돌아서서. 그래서 애플 혼자 버티고 나머지가 다 나쁘니까 이런 게 이제 지금 어떻게 돌아갈는지 모르고 결국은 3분기, 4분기 실적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괜찮으나 애플을 제외한 빅테크가 나쁘다. 그리고 그 내용은 3분기는 괜찮으나 4분기가 역시 예상한 대로 나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좀 마무리되는 것 같고 결국은 다시 이자율 관련 인플레이션하고 싸우는 거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채권 시장, 외환 시장, 주식 시장 전부 좀 다르게 반응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선 뭐니 해도 그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는 채권 시장이 제일 직격탄을 받고 있는 거니까 어제 보면 미국 트레저리가 한 10년짜리 거의 10bp 빠졌어요. 2년짜리도 그 정도 빠졌고 또 길트, 분트 다 15bp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율 쪽은 확실히 좀 매파적인 코멘트가 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재미난 분석들이 많은데요. 일단 시티인덱스의 피오나 분석가에 의하면 달러 시장은 재미난 게 달러 강세로 가는 것은 연준이 매파적으로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채권 시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더 많은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연준의 스탠스를 좀 더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페드와치 툴이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해외 선물 시장을 기준으로 보시면 실질적으로 조금 더 비둘기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반영된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옐런 같은 경우도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은행들에게 혹시 너희들이 조금 더 유동성이 필요하냐 원한다면 우리가 좀 더 매입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도 있고 캐나다에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도 금리를 실질적으로 예상한 것보다 좀 낮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좀 이번에 나오는 연준이 조금 더 비둘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저께 22도 75bp 올렸잖아요. 그랬는데 사실 길트하고 분트가 15bp씩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못 봤지만 코멘트가 그렇게 호키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단 그냥 추측이 되는 정도, 그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오랫동안 이자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달러가 강세가 될 거다 하는 거는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좀 컨플릭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로 달러 퓨처스 보면 포워드 커브 보면요. 며칠 사이에 진짜 뚝 떨어졌어요. 예, 중간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5% 올라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1주, 2주 전에만 해도 높은 상태로 갔었는데 이 꺾여지는 게 굉장히 빨라졌어요. 지금 거의 6월 전에 꺾이는 걸로 보이는 정도로 빨라졌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얇고 지금 엄청 헷갈린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 일론 문제가 트위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뭐 어떤 얘기죠?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얘기 계속해서 뭐 좀 시작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해고 관련된 얘기도 맞다, 아니다, 루머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요거 현재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론이 결국 트위터를 금요일 날 인수할 것이라고 주변에 관련 투자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상 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일론이 트위터로 칩 트위터라는 트위터의 대장이라는 트윗을 띄우면서 사실상 인수가 마무리가 돼감을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사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헤드쿼터에 가서 연설을 하는 모습이 사진이 찍혔는데 그 연설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75%가 해고될 거라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라고 루머라고 일축하면서 많은 트위터의 엠플로이들에게 다행히 조금 더 염려가 좀 가시는 코멘트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또 유튜브로도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의견 남겨주시는 것들 중에서 지금 FL 시간외 거래 지금 가격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죠. 어떤지 좀 전해주실까요? 지금 당장 애플은 사실상 조금 변동성이 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는 어닝 자체는 잘 나왔으나 아이폰이랑 몇몇 품목들에 대해서 주력 품목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위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마이너스 됐고요. 그러게요. 오락내락 막 정신 없는데 네. 그래도 저는 애플이 버텨둔 거를 그래도 좀 포지티브하게 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새벽부터 저희는 새벽이지만 거기는 네. 새벽 아니군요. 네,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또 7시에 원래 하시던 대로 또 다시 정리해서 그 이후 소식이랑 해서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